그래. 되네. 네, 시민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각 이제 12월 9일로 넘어섰네요. 12시 18분입니다. 오늘이 됐죠. 오늘 12월 9일 오후 3시에 국회 본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국회의원 회관이고요. 로텐도홀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그 홀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밖에서 이 차고 비 오는 날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되도록 많은 요청과 요구를 해 주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국회의원들 역시 결코 편한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이 날 그리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저희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모두 상당히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밤을 지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300명의 탄핵 찬반 관련한 입장을 공개한 이후에 또 제 전화번호도 공개하고요. 그래서 무척 많은 연락들을 주고 계십니다. 문자는 지금 3만 통 이상을 넘어섰고요. 전화도 끊임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점, 이 점 제가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래서 특정한 분의 전화를 받아서 대화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대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우선 그동안 저랑 소통을 계속 해주신 분들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2016년 12월 9일의 이 상황은 아마 오래도록 우리 역사 그리고 아마 세계 역사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주셨고요. 그 너무도 평화롭고 질서 있고 그러면서도 강렬한 시민적 요구를 한 목소리로 내주시는 이러한 그 광경은 전 세계가 사실 목격한 적이 없는 초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참으로 부끄럽고 대한민국의 권력과 재벌과 누리고 가진 자들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또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외교와 무역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만큼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국민들보다 수준이 높다. 며칠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시아 지국장인데요. 이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겸허해진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시민의 성숙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 또 민족이기도 한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 있는 제 프로파일러 친구라든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국민들 앞에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현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요, 기만하고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입건되는, 그것도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러한 그 언급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범죄 행위 때문에 아직까지 검찰이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하고 특검으로 넘겨주긴 했지만, 검찰도 결국은 뇌물죄 부분을 만지작거리기는 했죠. 하지만 뭐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장에 명기한 죄목을 보면 강요죄, 직권남용죄 입니다. 이건 거의 뭐 조폭들이 그 돈을 갈취했을 때 적용하는 범죄 죄목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끄러워서라도 국민 50만, 뭐 70만, 100만, 150만, 230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숫자의 국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즉각 하야, 즉각 퇴진, 즉각 사퇴를 질서 있고 평화롭게 외치신다면 당연히 그의 응답을 하면서 내려와야 하죠. 그리고 어느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맞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박근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권력을 10분, 100분, 1000분, 만분 활용을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이러한 대통령의 위법, 위헌, 그리고 국정 능력 없음, 국정 수행 능력이 없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탄핵 소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요.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서야 비로소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간략한 그 상황과 분석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뭐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최소한 207명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보자면 270명의 국회의원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즉 207에서 270표 그 사이 어떤 지점에서 탄핵 소추안은 의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찬반 의견에 대한 입장에 대한 명단 공개 이후에 각각의 의원분들의 반응과 또 당의 반응, 이런 부분들 모두 면밀히 주시하면서 업데이트하고 팔로우업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그 의원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페이스북 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이루어지게 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혹시라도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최악의 경우에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의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동원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친박계 중에 진박이 아닌 의원들이나 또는 비박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반, 회유 반의 그런 그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국민의
그 힘과 압력이라는 그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권력의 압력과 그 힘이라는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힘이 작용을 하죠. 이쪽에 한쪽은 원심력, 한쪽은 구심력이라고 봤을 때 어떤 쪽에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중간지대에 있는 친박계, 진박이 아닌 의원들과 또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행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각 의원들에게 국민은 나중에 찬성을 했음을 입증하라라는 요구를 하실 테고요. 권력은 권력대로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반대 표결했음을 입증하라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아마 내일 표결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인증샷을 촬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이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이 어떤 표결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재반 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아주 그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봐서도 최소한 207표는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게는 270표죠. 질문 들어오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문회는 왜 못 나왔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우선 뭐 제가 청문회에 나와서 잘 하리라라는 그 의견을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청문회에서 지금 나와 계신 그 의원분들도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우선은 청문회에 어떠한 사람이 청문위원, 조사위원으로 특별 그 국정조사위원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그동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들 위주로 위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신문 기술이라든지 신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 부분은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위원들보다도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그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명단 공개 잘못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비판, 저도 일부러 오늘 이 방송을 봤습니다. 여러분과 페이스북 라이브로 만나기 전에 최근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어떠한 말들이 나온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저의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반대편에 유시민 작가께서 해주신 말씀에 사실은 뭐 저는 더 공감을 하긴 하지만 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봤고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사적인 개인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자신을 국회에 보내준 지역 구민들 혹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직능 대표, 그 자신의 직능 분야에 계신 분들, 이분들의 그 뜻에 부합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국회에서의 그런 뭐 입법이나 표결 행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고 역사적인 상황이고요. 국민 대다수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벌써 4,500분이 넘는 분이 현재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심야 새벽에 말이죠. 이럴 정도로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과 뭐라 그럴까요? 이 멘붕에 빠진 상태인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표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깜깜이로 모르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민심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은 점을 이용을 해서 밀실 야합을 하고
주고받기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가 왜곡된다면 그 뒤에는 누가 과연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국민적 분노와 국민의 상심과 상처와 이 국가 위기가 더 지속되는 문제, 국론 분열이 야기가 되고요. 여야 간의 극심한 공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비난받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 주시는 비난은 다 유효하고요. 다 정당하십니다. 저를 얼마든지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커다란 무게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재기능 그리고 헌법의 절차,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어떠한 외부적이고 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뭐 당리당략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역사의 죄를 짓지 않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꼭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탄핵 가결 후의 계획, 탄핵 부결될 경우 어떻게? 우선 그 탄핵이 가결된다면 한쪽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또 공이 넘어가게 되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소추 그 심판의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국회가 그 상권분립 원칙도 있고 한데 헌법재판소에 어떤 뭐 압력을 넣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정치권에서 해야 할 예를 들어 국정조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든지 특검이 수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아울러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동안에 국정이 마비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비록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현재 집권 여당이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분열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대통령과 명운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농단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국정의 어떤 마비가 좀 빨리 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방이나 외교나 경제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하겠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탄핵 의결 이후에 각 분야별로 저희들은 비상상황실을 만들고 특히 경제상황실이 가장 급하겠죠. 가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국민의 뜻을 받들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 또 믿음을 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도 계속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하시고 계속 어떤 광장에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라든지 또는 부상자나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또 노력도 또 한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탄핵이 부결될 경우도 당연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선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그 사직서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전원 책임지는 의미로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겠죠.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게 된다 하더라도 정당으로서 얼마든지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들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반론도 많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많은 좀 주저함을 가지고 있지만 당론은 따릅니다.
차라리 그러한 것보다는 그 국회 기능은 그대로 제대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국민적 분노와 불만, 질타를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발의 그리고 재의결로 연결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과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표 수리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임시회 소집과 재발의 그리고 재의결을 추진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또한 그러한 탄핵소추안의 그 임시회 소집한 이후에 재발의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부결에 따른 그러한 어떤 책임과 심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친일파 숙청이 가능한가? 글쎄요. 우선 뭐 반민특위 우리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하면서 저희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히 방해 반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리력으로 반민특위를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숙청의 그 기회를 상실해 버렸죠. 물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에 그 독일의 경우와 달리, 패전국 독일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와 달리 우리 같은 경우 바로 분단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뭐 독일도 물론 동소독이 나뉘어지긴 했지만 승전국에 의해서 강제적인 그런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고 숙청이 이루어졌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 대통령이 승전국 승전장의 자격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부역자들,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속아내고 숙청을 다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과연 친일파 숙청이 가능할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가능성 여부와는 또 별개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그 논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의 문제, 정치적인 그런 극심한 이념 갈등, 특히 종북몰이, 역사 왜곡, 그리고 재벌 족벌 패권에 의한 경제의 왜곡, 시스템의 왜곡, 이런 것들의 뿌리에는 친일파가 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일파가 전부 숙청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영국의 경찰 부패가 심각했을 때 그 당시에 로버트 마크라는 런던 경찰청장이 런던 경찰과 영국 경찰을 개혁하면서 한 5,000명 정도의 부패 연루 혐의 경찰관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를 형사 처벌하고요. 나머지는 징계해서 전부 이제 솎아냈죠. 그때 이제 한 말이 뭐냐면, 경찰 부패 척결은 마치 심각한 뇌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면서 이 환자의 생명은 살리고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을 제거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수술과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파 숙청의 과제가 그러한
대한민국을 죽이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나 또 정치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특히 분단 상태에서 북한에 그런 이득을 준다든지 뭐 침공이나 도발의 빌미를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 없이 친일파의 그 잔재 그들이 현재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세력화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작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이제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SNS에 글을 몇 차례 올렸습니다. 상당히 특히 성주 군민 여러분들께 많은 아픔을 드렸죠. 사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도 아주 친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가슴에 못이 박힐 수 있는 그런 언급들도 해왔고요. 지금 특히 국정조사 청문회 장에서 이완영 의원의 역할, 질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개인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국으로 인해서 불면증 한 달 손해배상 가능한가? 이거는 글쎄요. 청구는 가능하겠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는데요. 과연 대상을 누구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적으로 하려면요. 첫째로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셋째로는 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야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러니 박근혜 게이트는 불법이니까 나는 잠을 못 잔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므로 이건 인과관계 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 입증이란 게 힘듭니다. 불면증을 앓으셨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텐데 병원에서도 이렇게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진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역시 물론 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이 나의 불면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입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후에 세금으로 박통 줘도 되나요? 안 줬으면 좋겠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죠.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그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그 페이스북 라이브에 상당히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일본의 첨단 그 군사정보 기술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하고 싶고요. 일본은 우리의 휴민트, 주로 인적인 네트워크죠. 인적인 정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한 꼭 그 주고받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있죠. 그리고 독도라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잠재적 적국이죠. 그 군사적으로도 독도를 두고는 대치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 정보를 거의 뭐 2급 비밀까지 주고받는 것이 이게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체결하고 발효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과거 청산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 등등의 어떤 우리가 확실히 확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그런 군사 정보에 대한 어떤 교류 협정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중국과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확실히 풀어야죠. 지금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앞서 드렸는데 여기가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그 의원실입니다. 그 국회 본청 로텐도홀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체 비상의원 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인 토회가 있었고, 현재 전체 의원들이 국회에서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 이탈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은 있는데요. 야당 이탈표에 대해서 일단 현재 저희 야당 의원들은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인증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샷을 찍자라는 그러한 그 무언의 어떤 합의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 이탈표에 대해서 자꾸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혹시나 부결이 되거나 또는 예상보다 적은 숫자의 찬성표가 나오거나 했을 때 또 뭐 정쟁의 빌미가 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투표 인증샷을 찍어두자.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인증샷을 보여주면서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인증샷을 찍고 나서 뭐 다른 표기를 해서 무효표로 만드는 그런 방법은 있죠. 그러면 무효표는 또 따로 집계가 됩니다. 그럼 무효표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인지가 확인이 될 테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서로가 어떤 상대방의 입장이나 태도들을 또 감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무효표가 나올 경우 인증샷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당히 복잡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탈표를 감행하려면, 이탈을 하시려면 상당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야당 내 이탈표는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 그분들이 왜 이탈을 하겠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어떤 약점을 잡혔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에게 인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인증을 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라는 찬성표를 던졌다는 인정은 못하게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무효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라고 쓴 다음에 인증샷을 찍고 거기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드는 방법일 텐데요. 이렇게 이중 인증을 할 경우는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비밀은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문제 때문에 이탈 약속을 한 야당 의원이 있다면 지금 아마 불안과 초조, 근심, 내일 아침에 아마 그 표정에 상당수의 조선은 왜 저래? 라는 어떤 그 인상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당 이탈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무척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탄핵이 부결될 경우에 폭력 시위 가능성, 계엄령 가능성,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있죠.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 외계인의 지구 침공 가능성 다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폭력 시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공든탑, 돌탑이든 또는 뭐 그 게임도 있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쌓았어요. 많은 것들 쌓아놨어요. 근데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일순간. 그리고 뭐 해봐 이런 도발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게 쉽게 무너뜨려지게 됩니까? 그동안 들인 공이 있는데, 그동안 들인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룩해 주신 230만, 150만 너무나 멋진 평화적인 촛불 시위의 그 공은 여러분들이 노벨 평화상의 수상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 의해서 물론 그동안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 청와대 앞 200m 때도 400m 때도 800m 때도 있었죠. 경찰 벽을 올라가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인근에 계셨던 시민들께서 전부 만류하셨어요. 질서, 평화 하시면서요. 그래서 아마도 폭력 시위 가능성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폭력이 응징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탄핵 부결이 될 경우 이제 국회에 대한 응징, 국회에 대한 심판, 국회에 대한 분노 표출이 이루어지시게 될 텐데 폭력으로는 그러한 그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누가 반대표를 던졌느냐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구의 의원 당신 찬성해서 반대했어. 찬성했다고 그럼 증명해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압력이 있겠죠. 이러한 강한 반발과 강한 압박을 견디다 못한 국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시 해라고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임시회를 소집하고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시 의결을 하는,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전원 국회의원 300명에게 인증을 하라라는 요구를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당연히 계엄령 가능성도 낮고요. 계엄령은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부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은 발할 수도 없고요. 발해봤자 부결될 것이 뻔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할까요? 오늘 기사인가요? 출마한다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답 드렸고, 황교안 총리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지는 않지요. 일단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곧 오늘 오후 3시에 의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총리에 대한 교체나 국회에서 추천한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가결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다시 탄핵을 시도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황교안 총리가 너무 싫다고 또 못 믿겠다고 탄핵 소추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새누리당은 뭐 명분도 있고 전혀 여기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할 뿐더러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면 또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모든 그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국정농단, 국정마비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더 중요한 문제가 묻혀버리게 되거든요.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좀 불만도 있고 분노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국정원 등 불법 여론조작, 선거 개입 사건에 있어서 가장 고비고비마다 방해를 했던 게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몰아낸 그 선두에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있었고요. 윤석열
그 특수수사 팀장에 대한 그런 압박과 또 그 배제, 수사팀에서의 배제의 배경에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요구를 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많은 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황교안 그 국무총리는 법무장관 때부터 철저하게 박근혜 정권을 위한 그런 그 공격과 또 방어와 법적인 그런 대리 행위들을 했죠. 마치 어떻게 본다면 현대판 김기춘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으로 국무총리가 됐고요. 국무총리가 된 이후도 그런 역할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그 불신과 또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뭐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 못지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보셨겠지만 제가 다른 분은 뭐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황교안 총리만 앞에 두고 집중적인 추궁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이 그 대행이 들어가게 된다면 정상적인 그 국가 원수로서 행정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회와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고 관리내각, 과도내각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그 총리, 현 총리 같은 경우는 진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의 그 황교안 총리의 국회에서의 발언 등을 본다면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그 이너서클, 문고리 3인방 또는 새누리당의 윤상현, 최경환, 이정현, 김진태 이런 진박들 이너서클 내에서 논의되고 행해지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답변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보자면 자신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오직 다른 건 하나도 보지 않고 그러한 그 애국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 이러한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의 물론 이제 그런 그 인식과 그 사고와 사상의 좀 편향성일 텐데요. 이건 뭐 많은 그 보수적인 분들에게 공통된 부분입니다. 정말로 야당을 중북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나 뭐 촛불 시민들이나 이런 어떤 그 분들을 불신하는 거죠.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요. 좌파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분은 신념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자신이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믿고 행한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자기가 모시고 충성을 다하고 지시를 받은 대로 이행해야 할 대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은 본인의 의도대로 본인의 그러한 그 신념대로 이념대로 국가를 좌지우지할 그런 의사가 있느냐? 그런 의사가 있는 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법률가이고요. 법률가로서의 그 인생에 의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주고 정답을 줘야만 그 정답대로 이행을 하는 데는 아주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그 가결이 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태가 됐을 때 황교안 총리의 그 심리와 행동을 조금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저하게 그 법과 헌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길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지금 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가 길어질수록
국가의 국정 마비 상태가 길어질 것이고 국가와 민족, 국민, 다음 세대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요. 최 씨 일가 재산 몰수 가능한가? 저희들이 현재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과거 전두환 그 추징법처럼 최 씨 일가에 대한 그 재산 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있죠. 그 친일파에 대한 그 친일 재산 몰수 역시 특별법에 의해 추진이 됐지만 그 실제로 다 몰수를 하지 못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를 거치게 되면서 선의의 취득이라는 부분이 되면 몰수를 못합니다. 그 근원이 이 법이 정하는 불법행위, 그 친일이건 독재건 또는 뭐 그 부패건 비리건 그러한 원천적인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취득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세탁이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뭐 여러 번 이루어지고 현금화가 되고 다시 그것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회사로 들어가고 또 뭐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세탁이 이루어지면 과연 지금 현재에 형성되어 있는 재산이 그러한 불법행위의 부산물인지 결과물인지를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씨일가 재산몰수 입법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아마 그 다수의 비박계 의원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실제로 입법이 되었을 때 최씨일가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천억 원대의 부동산 그리고 그에 더해서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된 것, 동산자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파악을 하고 그것이 최태민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그 불법 취득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는 노력들은 상당히 힘들지만 해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헌재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가? 압박보다는 헌재는 좀 다르죠. 국회의원들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한 그 어떤 법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 여기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일반 법원의 심리와는 다르죠.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헌법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인 판단이란 것은 국민의 여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본다는 것은 압박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범법행위,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확신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 국정농단 사태, 국정마비 상태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촛불 집회의 형태이건 또는 SNS상의 언급의 형태이건 언론 보도의 형태이건 집담회, 토론회 뭐 어떤 형태이든 좋습니다.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JTBC 뉴스룸에서 야당 의원의 사표 제출은 정치적 행위일 뿐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수리는 국회의장의 그런 권한인데 국회의장께서 수리를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 국회의 그 원구성 200인이 안 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구성이 안 되고 제대로 된 국회 기능 발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국회가 자동 해산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국회가 자동 해산되지는 않지만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재보궐 선거 4월이죠. 그때 뭐 200명 가까운 그런 그 국회의원에 대한 총선급의 선거를 또 치러야 하고요. 얼마나 커다란 이제 국고의 낭비이며 국론의 분열이며
정치 비용이겠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시겠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건 뭐 정치적 행위 아니겠느냐라는 분석 충분히 타당합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그러한 이제 계산들을 하진 않았고요.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그러니까 저희 의총에서도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므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자리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제 그런 그 논의들은 나왔었고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그 어떤 뜻이나 의사를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잘못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분명히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진정성 있는 그 사표 제출이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는 왜 청문회 증인 선정을 안 하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선정을 했는데 그 소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체류하고 있으면서요, 소환이 됐죠. 선정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을 체포해서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유라가 현재 그 체류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광 비자로 갔을 경우는 이미 체류 기한 무비자 그 체류 기한이 넘겨진 상태,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개 이럴 경우에 수사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법무부가 외교부에 요청을 하면 그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당 주재국에 통보를 하죠. 그럼 해당 주재국에서는 만약에 이제 소재가 파악된다면 이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방 및 본국 송환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병을 인도받는 이런 형태로 주로 국외 도주 피의자 중에 소재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뭐 인터폴 적색 수배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법공조라는 형태가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국회에서의 증인 선정은 이러한 사법 절차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선정을 했다고 해서 주재국에 송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유란 들어와야죠. 당연히 들어와서 국민 앞에 서서 본인 때문에 야기된 이 엄청난 이 국가적인 혼란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뭐 몰랐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등학교에서의 특혜, 대입에서의 특혜, 또 대학교에서의 또 학점 특혜, 그리고 대기업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성 승마 관련된 특혜, 이 무수한 특혜, 그리고 우리 국민 영웅 김연아, 박태환 등에 대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조폭 같은 그 협박과 능멸과 모욕과 명예훼손과 방해행위, 올림픽 출전도 못하게 하다가 결국 경기력도 떨어뜨리는 이 엄청난 문제의 이면에는 정유라를 IOC 스포츠 선수위원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스포츠 영웅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현재 실제 영웅을 끌어내린다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성인인데요, 나이가 젊다는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정유라를 그 증인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 소환제, 아마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가 있죠. 그래서 물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선거까지 기간이 오래되는데 도저히 주민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주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불신 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국민이 직접 이 다수 의견으로 굳이 촛불 집회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소환해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훨씬 더 국민 뜻이 바로 직접 반영될 수 있겠죠.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득실, 야합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면 트럼프가 누굴 만날까? 앞으로 한미 관계 전망. 현재 그 트럼프 캠프 정권 인수위에서는 이미 각 우방국들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한민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미국에 있는 그 교포 등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재계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수 지금 트럼프 캠프 내에 있거나 그분들과 친하고 또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분들도 뭐 국회의원들도 여러 분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도 미국을 방문한 분들이 계시고요.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아마 그 정상 대통령이나 국가의 그 수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 그 황교안 권한대행 일대에 트럼프가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과 만날까?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그 일하고 논의할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뭐 잠재적인 뭐 지지율 1위의 대권 주자를 만날까? 그렇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정 간섭이 될 수가 있고요. 선거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그래서 상당히 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트럼프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원래 그 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불참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도 원래 이제 지금 참가 확답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무산될 상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교는 완전히 지금 붕괴 상태입니다. 정상회계 특히.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전망. 하지만 우리가 국정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바로 다음 그 정권에서는 아마 빠르게 정상화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도 사실 물론 대통령이나 그 어떤 정상 높은 분들이 권력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외교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외교관들 오랜 동안 그 서로 접촉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주고받고 협상하고 서로를 알고 있는 카운터파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제 그 정부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바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가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인 거죠. 만일 국회 해산한다면 총선을 다시 해야 하나? 이건 답을 드렸고요. 내일 표결 인정할 건가요? 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후 황교안의 국정운영 이것도 말씀드렸고 황교안이 권한대행 한다면 탄핵이 무슨 의미? 이것도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우병우 안 잡나요? 이 우병우 안 잡나요? 못 잡나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검찰에 의한 사법적인 그 소환, 그리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구인장도 제대로 작동 못하면 사전 체포영장, 그리고 공개 수배, 뭐 이런 사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회의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출두 요구서가 갔는데 그 교묘히 피하고 있고요. 이에 불응하니까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돼서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우병우가 있다라는 복격담이 나온 그 장모가 가지고 있는 부산에 있는 호화 아파트죠. 이곳에 갔지만 인기척이 없다. 왜냐하면 강제 진입권이 없다 보니까 집 밖에서 초인종 누르고 계십니까 하다가 이제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국회에 이 출두 요구와 동행 명령장은 검찰의 그 체포 등의 강제 수사 방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공개 수배 조치도 국회에서는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검찰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아시다시피 저와 박범계 의원, 또 진선미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뭐 이런 그 저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서 거의 20일 넘게 노숙 농성을 했습니다. 우병우 구속 촉구. 그런데 검찰에서 구속을 하지 않았죠. 체포도 하지 않았고요. 특검으로 결국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사퇴하면 구속되나? 글쎄요. 이것도 두고 봐야죠. 우선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사퇴를 할 경우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예우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 출두하고 조사받고 이렇게 된다면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출두도 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게 된다면 아마 강제 수사, 체포 내지는 구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저도 또 이제 그 다시 합류를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가량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어떻게라는 것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죠. 최선을 다해서라는 것이 일단 저희들의 답이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들이 있죠.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선은 황교안 권한 대행의 경우에 실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 그리고 권력의 힘 이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협조와 동의를 상당 부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심이 이반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민 여러분의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조 없는 일방 통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 다해서 황교안 총리의 그 행동을 또 국정 수행을 견제할 것이고요. 견제의 다른 쪽 협력이죠. 필요한 부분은 국방과 외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믿어주시고요. 김기춘 위증죄 고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마 고발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갑자기 마련된 특별 페이스북 라이브 소통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답답함, 궁금증, 또 분노, 불만 좀 해소가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비록 프로포폴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수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안 소추 의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불안도 하시고 하실 테지만 힘내셔야죠. 저희야 뭐 몸 다 바쳐서 어쨌건 최선 다해서 소추결까지 밤새고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편히 주무셔야 됩니다. 편히 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히 주무시지 않고 편히 쉬시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없으시다면 저희들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고생은 저희가 할 테니까요. 또 노력과 일과 뭐 고초, 고난, 뭐든지 비난 다 저희들이 다 받고 감수하고 할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발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오늘 뭐 조던책 변호사께서도 따끔하게 저를 이제 혼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애정어린 아직은 뭐 제가 나이가 50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나이는 젊습니다. 그리고 초년병이고 초선이고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좌충우돌도 하고 뭐 패기 있게 실수도 하고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야당과 비판, 때로는 뭐 비난, 질책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난과 채찍은 정말 감사하게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옳다고 느끼는 것은 나중에 뭐 역사나 국민께서 잘못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너무 법적으로 그럼 뭐 그에 대한 건 다 받겠고요. 하지만 제가 옳다고 느끼는데 주저하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저의 주저함과 망설임 때문에 혹여나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 살리고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고 실현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제가 혹시 잘못한다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제게 비난 비판 주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 전화는 거의 뭐 1시간 이상 배터리가 지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이죠. 전화가 계속 오고 문자가 계속 오다 보니 발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빨라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럼 다시 충전하고 다시 살리고 있긴 한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 무수한 전화들을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에 아직은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통화는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방송사 또는 뭐 신문사 기자분들, PD분들 때로는 신부님 목사님들도 우회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에게 많이 이제 오십니다. 저한테 좀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 또 통화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무수한 분들께서 저랑 통화를 원하시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분들께 똑같이 통화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과도 통화를 못합니다. PC 등을 통해서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하지만 문자와 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주시는 연락은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만 다 답장을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거. 현재 3만 건이 넘는 문자, 3만 건이 넘는 카톡, 그리고 1만 건이 넘는 텔레그램들이 쌓여 있는데 계속 제가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길 수가 없죠. 1대 뭐 수십만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는 꼭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답은 일괄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후원금을 많이 주셔서 다 찼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또 있기 때문에 인력들도 좀 보충받고 분석도 좀 하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 문자 메시지에 있는 연락처를 전부 입력을 해서
연말 정도부터 여러분께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침에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페북 라이브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3시에 본회의 의결, 표결하기 전에 또 적당한 시간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표결 결과 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국회로 오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약속드린 것처럼 그리고 혹시라도 제게 불이허그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28분인데요. 늦었는데 꼭 일하셔야 되는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야근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히 주무셔야 제가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